네, 안녕하세요. 네, 청주일보 유튜브 CJTV의 이성기 MC입니다. 저는 지금 국회에 와 있고요. 우리 국회의원 유성엽 의원님과 함께 있습니다.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예,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희망 인터뷰라고 하고요. 예. 저는 이제 제 방송에 출연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이렇게 삼행시를 띄워드려요. 그래서 예. 지어 가지고 오신 거예요? 네, 네, 네. 예, 그래서 우리 의원님 성함을 좀 하나씩만 저에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네. 유, 유리하다고 자만하지 않고 성, 성심성의껏 받들어 엽, 엽기 정치 청산하리. 엽기 정치 청산하고 아니, 어떻게- 아주 잘 준비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게 재밌는 게 이제 유튜브, 페이스북이다 보니까 이게 지구 반대편에서도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처음 보는 친구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역구가 전라북도 정읍 고창입니다. 고창이고 오늘 참 공교롭게도 지금 민주평화당을 떠나는 날입니다. 오늘이 직전에 민주평화당 그 원내대표를 했었고 또 상임위는 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선 3기 2002년에서 2006년도 네. 정읍시장을 했고 또 18대 19대 국회는 무소속으로 정읍에서 당선이 됐고 아마 그 무소속으로 두 번 연이은 당선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뭐 가끔 뭐 비결도 묻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20대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 선거구가 정읍에서 고창까지 확대가 되면서 정읍 고창을 지역구로 하고 있고 국회의원에 3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것은 20대 국회 전반부 제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최순실 박근혜 그런 국정농단을 파헤치고 촛불 시민혁명으로 연결시키는데 네. 나름대로 그 교문위원장으로서 그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야, 무소속 이게 쉬운 게 아닌데 그 두 그럼요. 번씩이나. 예. 예. 요즘 그 이제 의원님 이제 주창하시는 게 예. 제3지대를 예. 말씀하시는데 예. 이걸 모르시는 분들에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정치판을 보면은 네. 가짜 보수, 가짜 진보가 이게 판을 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보수라고 한다면은 어떤 국가와 민족의 그런 자존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현실은 저는 그 반대라고 보고 있고 또 진짜 진보라고 한다면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진보를 추구하고 또 사회적인 약자 계층 여기를 좀 더 챙기고 이렇게 돌보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뭐 가짜 제가 진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참 막연한 어떤 교조주의 원리주의적인 그런 입장에 빠져가지고 이 정치가 보수도 잘못 가고 있고 진보도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 제3지대, 뭐 제3의 영역 이 부분은 저는 중도 통합주의의 방향으로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가짜 진보, 그 가짜 보수를 다 물리치고 진짜 진보와 또 진짜 보수가 함께 어울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또 우리 정치판도 그렇게 가짜 보수, 가짜 보수, 가짜 진보를 다 몰아내고 구축하고 정말 제대로 된 정치 세력으로 새롭게 전면적으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소위 제3세력, 뭐 제3지대 이런 여러 가지 뭐 그런 비슷한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가짜 보수와 가짜 진보를 몰아내고 진정으로 좀 제대로 된 정치 세력의 길로 가자. 그 길은 이제 중도 통합주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리고 좀 사회적인 약자들을 챙길 수 있는 예. 네, 그런 중도 통합주의 정말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정치를 구상하신 거죠. 예. 계획은 그럼 어떻게 되세요? 지금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이번 민주평화당에서 우리 10명의 의원들이 네. 그 민주평화당을 떠나서 앞에서 말씀드린 정말 진짜 진보와 네. 또 진짜 보수가 같이 어우러져서 손을 잡고 힘을 모아서 우리 정치 세력 교체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 네. 것인데 앞으로 우리들은 뭐 기존 정치권 쪽에 뭐 더 관심이라든지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네. 외부에서 아까 우리 그런 뜻의 동조어는 새로운 인물들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네. 네. 더 주력을 생각이고 또 뭐 기존 정치권 내에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가고자 하는 길에 동의를 하는 또 기존 정치권이 있다면은 또 함께 하는데 뭐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제3의 길을 향한 그런 노력은 아마 뭐 늦어도 뭐 금년 연말 안까지는 윤곽이 좀 마무리가 되고 네. 특히 또 아마 총선을 앞두고는 또 현실적인 뭐 이합 집산들이 좀 있을 뭐 이합 집산이라기보다도 네, 네, 사람들의 네. 변동이 좀 있을 거예요. 뭐 그때 봐서 우리와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은 또 현실적으로 총선에서는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마지막에 총선 직전까지 그런 변화까지 포함해서 네. 노력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호남에 지금 현재 그 국한되어 있는 어떤 그런 그 좀 한계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실? 우리나라 그 지역구도 정치 현실에서 네. 어느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일이나 저는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되 어떤 수도권 또 기타 지역으로 이렇게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노력을 벌여 나가면은 네. 되는 거지. 저희들이 뭐 호남 안에만 그 자족 오고 안주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더 저 수도권으로까지 이렇게 더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아까 이제 정치적으로만 이 말씀을 지금 드렸습니다만은 네. 저희들이 아까 추구하려고 하는 어떤 정책적인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거치면서 박근혜 정부 거치면서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도 더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저는 항상 그 상임위에서도 몇 차례 정부를 상대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국정을 농단하고 적폐를 쌓았고 남북 관계를 파탄냈고 경제까지 망친 정부들이었다. 그런데 경제까지 망친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이렇게 나쁜 이유가 뭐냐?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면은 정부로서도 좀 답변하는데 상당히 곤혹스러워 합니다만은 저는 자꾸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이런 경기 부진, 경제난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서 그 원인에 처방한 경제 정책으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것이 시급하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뭐 역대 정부에서도 그랬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경제가 어렵다, 경기 부진하다 하면 대책을 뭐 대책회의를 하면 내놓는 정책이 뭐 재정 확대 정책 외에는 내놓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별로. 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열이 막 고열이 나서 병원에 가면은 우선 그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해열제를 먼저 네. 먹여야죠. 해열제를 먹이는데 그래서 이제 그 체온을 좀 떨어뜨려 놓고 이제 정상적인 그 치료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해열제를 먹이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이 왜 열이 올랐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에 맞는 치료를 해야 그 환자가 낫을 건데 지금 이 정부가 경제 문제에 임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것은 뭐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저는 마찬가지였고 또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경제를 살려내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게 계속 그 해열제라는 재정 확대 정책만 들고 나오지 근본적으로 왜 경기 부진, 경제난이 이렇게 초래됐는지를 밝힐 생각도 없는 것 같고 알지도 못하는 것 같고 알지도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3지대 뭐 신당, 뭐 대한신당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더 중점을 두고자 하는 분야는 네. 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로 거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졌는지 그 어려워진 원인을 제대로 찾아내고 네. 또 우리 경제 정책을 우리가 채택할 때 중요한 것이
그 수단과 목적을 제대로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목적을 수단으로 삼는다든지 뭐 수단을 막 목적으로 이렇게 삼는다든지 이렇게 수단과 목적을 구분하지 않다 보면은 정책 효과도 없고 아주 뒤죽박죽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려내는데 주력을 생각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정리된 제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대한민국의 경기 부진, 경제난의 원인을 해결해서 우리나라 경기 부진을 벗어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공 부분의 축소 개혁, 방만 나태의 상징 공공 부분을 과감하게 축소 개혁하고 거기에서 재원이 좀 마련이 될 겁니다. 과감하게 네네네. 축소 개혁을 하면은 그 재원을 가지고 실업 급여의 액을 좀 높인다든지 실업 급여 기간을 늘린다든지 또는 재교육 어떤 직업 재교육을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한다든지 해서 그것이 결국 사회 안전망 아니겠어요? 네. 그런 사회 안전망을 아주 촘촘하고 튼튼하게 구축한 다음에 이 노동 개혁을 해야 됩니다. 네.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 개혁을 밀도 있게 추진해 나가야만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고 그렇게 성장 잠재력을 높였을 때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의 효과가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공공 부분의 과감한 개혁 또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 개혁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외치는 세력이 없어요. 네. 제가 지난번에 그 3당 대표 연설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봤습니다만은 뭐 저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만 노동개혁을 좀 외쳤을 뿐이지 어디도 공공부문 개혁과 함께 노동개혁을 외치는 세력은 없었습니다. 네. 사실은 노동개혁을 요구하려면은 공공부문 개혁이 선행되어야만이 노동개혁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첫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서 거기서 재원을 확보해서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 놔야 그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거지 사회 안전망도 없이 노동개혁하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선행되고 나서 예. 다음에 이제 노동개혁. 예. 또 노동개혁을 요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래도 노동자들보다는 훨씬 우위에 있는 이 공직 우리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이 선행되지 않고 거기는 그대로 방만 나태한 상황을 유지하면서 노동개혁하자 그 노동계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공공부문 개혁과 함께 노동개혁이 아주 절실한데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그걸 정말 진정성 있게 용감하게 주장하는 정치 세력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아쉽네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번에 그 제3 세력의 어떤 신당, 대한신당, 뭐 그걸 뭐 제3지대 뭐 신당 뭐 여러 뭘로 이제 뭐 부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걸 하는 이유는 우리 어떤 소속 개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뭐 타개책도 되겠지만은 그 개인들의 타개책을 뛰어넘어서 점점 어려워지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려내서 한번 우리 나라를 살려보자, 국민들을 한번 구해보자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뭐 호남을 기반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어디든 생각이 같고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라면은 같이 힘을 쓸 수 있는 거죠. 예. 네. 이렇게 하고 지금의 이 재정 확대 가지고는 근본 처방이 아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에 대한 축소 개혁을 먼저 선행하고 그다음 노동 유연성을 높여서 국가 경쟁력을 올려야 된다. 저도 동의합니다. 예. 정말 이제 꼭 필요한. 그 덧붙이자면은 이 재정이라는 것은 그 경기가 아주 급격하게 악순환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써야 하는 그런 치료제인데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뭐 역대 정부 포함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포함해서 이것이 무슨 영양제인 걸로 착각해요. 네. 이건 막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좋은 영양제가 아니고 경기가 일시적으로 악순환을 하려고 그럴 때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써야 되는 치료제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상시로 먹어도 되는 영양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실제 보면은 그런 지속적인 재정 확대가 오히려 나라의 성장 잠재력, 잠재 성장률을 미래 떨어뜨리는 세대 효과로 빚이죠.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세금 더 걷든지 네. 아니면은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얻든지 해야만이 재정 확대가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이 세금 더 걷어가지고 공무원들이 돈을 쓴다라고 하는데 차라리 세금을 덜 걷어가지고 민간이 그 돈을
알차게 효과적으로 쓰는 게 훨씬 나라 전체적으로 봐도 효과가 있지. 공무원이 어떻게 이 공무원 또 이 공공 부분이 시장을 능가한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 독선적이죠. 수도 주도라는 게 그게 공공 부문에서의 그거는 좀 있잖아요. 한계 고의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설계가 잘못된 겁니다. 지금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우리 국민들의 소득을 높여가지고 네. 또 소비를 진작시키고 소비를 진작시키다 보면 이제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일어나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 문제도 해결되겠다라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인데 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라든지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모든 것이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대로 지금 시행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것이. 네. 그러니까 이것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기보다는 소득 감축, 경기 후퇴 정책이다. 오히려 지금 현재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에도 나오지만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은 오히려 줄었어요. 네. 세금이 더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부담금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은 오히려 줄었거든요. 이게 말로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인데 실제 벌어진 결과를 보면은 네. 가처분 소득은 더 줄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후퇴하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정말 신랄하게 비판하면 소득 감축 경기 후퇴 정책이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이라도 말로만 그럴싸한 그런 정책에 너무 쉽게 빠져가지고 결과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이러한 정책은 빨리 걷어들이면 걷어들일수록 그렇죠.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이다 이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예.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좀 날씨가 좀 껐는데요. 좀 예. 시원할 수 있는 희망 메시지 예. 이 방송을 좀 덕담 한번 해주시죠. 내일 모레 이제 8월 18일 날이 김대중 대통령 추모 10주기 날입니다. 사실은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IMF 외환위기를 떠안은 채 그 취임사를 했어요. 네. 그 취임사 도중에 이 국회에서 취임사를 했는데 그 중간에 목이 메어서 울먹이면서 이제 우리 모든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하면서 정말 피땀을 흘리면서 노력을 해야 될 때다라고 이렇게 울먹이면서 목이 메어서 호소하는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만은 그때 세계가 그랬어요. 세계 전문가들이 저 IMF 외환 위기를 5년 안에만 극복해도 세계는 찬사를 보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만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들의 모든 힘을 모아가지고 단 1년 만에 극복을 했습니다. IMF 외환 위기를. 그러고 나서 그 IMF 외환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그 뭡니까 저 98년도 마이너스 5.5% 경제 성장률을 이루었지만은 그 IMF 외환 위기를 1년 만에 극복을 하고 99년에서 2002년도까지 연평균 8.01%라는 경이적인 성장을 이루어냈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다 까먹고 현재 문재인 정부가 더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서 우리가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가 재도약을 해서 우리 국민들도 일자리 걱정하지 않고 또 은퇴 이후에 노후 걱정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교육 문제 제대로 해결해 나가고 또 우리 복지 문제도 책임 있고 내실 있게 챙겨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경제를 살려내는 것이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침 내일 모레 8월 18일 날이 김대중 대통령 추모 그 10주기 날이니까 다시 한번 김대중 정신으로 김대중 경제 정책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서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고 얼마든지 김대중 정신, 김대중 정책으로 돌아간다면은 저는 이 나라 다시 구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렵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너무 실망하고 좌절하지만 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뭐가 우리가 그동안 잘못해 왔느냐 그것만 우리가 정확하게 찾고 인정하고 거기에 반성을 해서 새로운 대안 경제 정책으로 나간다면은 얼마든지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그 도약과 발전을 우리는 도모할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제3지대 우리 대한신당이 그러한 방향으로 좀 나라를 구하는 데 앞장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많은 좀 관심, 성원 보내주시고 또 힘을 모아주신다면은 틀림없이 책임을 다해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경제 살려내겠다. 경제가 살아나야 교육 문제도 남북 문제도 여러 가지 뭐 4차 산업혁명 준비도 모든 것이 가능한 일이거든요. 이 경제가 무너지는 속에서는 교육도 제대로 챙길 수 없는 것이고 남북 문제도 제대로 챙길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복지도 제대로 챙길 수 없는 것이고 4차 산업 대비도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내는데 저희 대한신당에서 노력을 할 것이고 또 거기에 많은 국민들이 지지와 박수를 보내주시면은 내년 총선을 통해서 저희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중심 세력으로 서서 국민들의 성원과 그런 기대에 보답하고 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제3지대 곧 건데요. 그래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 점검을 통해서 경제를 꼭 살려야지 그 뭐 교육이든 그 외적인 분야도 신경 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회의원 유성엽 의원님과의 213회 희망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